이게 좀 빡세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979년 1979년 12월 12일 그날 밤 뭐 영화로 제작돼서 엄청난 그 관객을 몰아세웠던, 이거 상 받지 않았나요? 올해 상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와 그 다음에 광주, 그리고 프로야구, 이 이야기를, 그다음 타이거즈라는 팀과 광주와 프로야구,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 저는 이제 77년생이거든요. 저는 77년생인데 79년이면 3살 때인데,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979년 12월 12일 날 이 전도광, 영화에서는 전도광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서울의 봄, 우리가 어저께 받았던 비상계엄, 계엄령 선포, 이거와 비슷한 시기가 45년 전에 있었다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기억을 하진 못하겠지. 나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80년 5월에 광주 항쟁이, 광주에서 민주화 항쟁이 시작이 되죠. 도청항 광장이죠.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어렸을 때 저도 고향이 광주기 때문에 광주에서 많이 살았죠. 광주 항쟁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광주 항쟁이 시작이 되면서 광주 시민들이 도청 앞에 모여서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계엄령 선포와 함께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광주 민주화 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군인들이, 어제 그 국회에 등장했던 그 군인들이 광주 시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고 총을 쏘고, 그리고 장갑차와 탱크로 광주를 짓밟기 시작했던 그 시기, 거기서부터가 우리 역사의 시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채팅을 좀 쳐주겠어요? 나 지금 힘들거든, 여러분들. 나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나 힘드니까 여러분들 좀 채팅을 좀 쳐주시겠어요? 가만히 보고만 계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장갑차랑 탱크의 차이점이요? 네, 알겠고요. 서울의 봄 1979년 1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6개월이겠네요. 지금 이맘때쯤이니까 6개월 동안 광주 항쟁이 진행이 되다가 5월 18일이라고 하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발포를 하고 흔히 얘기하는 학살의 현장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광주는 무거운 도시가 됐죠. 굉장히 무거운 도시. 저도 광주에 살았고,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어려서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그때 저는 그때 기억이 뭐냐면, 저희 누나가 있었거든요. 누나가. 근데 제가 아마 5살쯤 됐을 거 아닙니까? 4살이겠네. 5살 이쯤 됐는데 누나가 학교를 안 간 기억이 있어. 누나가 아주 오랫동안 학교를 안 갔어. 그래서 누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저랑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좋았죠. 학교 안 가고 같이 놀아주니까. 그 기억 외에는 크게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당연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독재의 탄생이 되고 군부 독재가 80년대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82년, 여기 지금 82년이라고 써있잖아. 타이거즈 1982, 안 보이시죠?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 군부 독재가 꺼내든 카드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프로야구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두환이라는 독재자가 독재 정권의 이 수괴가 프로야구를 개막을 하고 프로야구를 창립하게 되죠. 옛날 생각납니까? 3S 정책, 맞아요. 예. 그래서 스포츠 강화를 위해서 프로야구와 프로야구를 먼저 등판시키게 됩니다. 6개 팀이었죠, 그 당시에. 6개 팀이었고, 각 지역별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였죠? 그 다음에 인천이었나요? 그렇죠. 6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프로야구를 만든 건 맞습니다. 팩트죠. 예. 그때
해태 타이거즈가 창립을 합니다. 1982년. 제가 이 모자를 쓴 이유는 여기 1982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1982년에 해태 타이거즈가 창립이 돼요. 그때 지역 연고 기업들이 그래도 다른 데는 좀 기업이 괜찮았는데 해태라는 기업이 그렇게 돈이 많은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가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선수가 15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선수가 15명밖에 없어서 해태 타이거즈라는 팀을 꾸역꾸역 15명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982년에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바로 성적을 냅니다. 1982년에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는데 1983년 그죠? 그때 해태 타이거즈가 첫 우승을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잠실로 보이네요. 잠실에서 1983년에 해태 타이거즈가 첫 우승.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팀에 비해서 지원도 엄청 약하고 선수도 별로 없었던 그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참 이때 어떻게 우승을 했는지는 저도 솔직히 그때 야구를 안 볼 때라서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1983년에 데리고 와가지고 김웅용 감독이죠, 여러분들. 김웅용 감독이 많은 선수들을 데리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우승입니다. 1983년 헝그리 정신, 그렇죠. 빨간 유니폼을 입고 검은색, 검빨이라고 하죠. 검빨. 저기 지금 우리 원정 유니폼 보면 검은색, 빨간색이잖아. 저 유니폼을 입고 우리 해태 타이거즈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83년도에 첫 우승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80년대에 5번의 우승을 합니다. 5번의 우승. 5번의 우승을 합니다. 80년대에만. 그래서 86년도에 두 번째 우승을 합니다. 83년도에 우승을 하고 2년을 쉬었다가 80년대에 5번의 우승에 두 번째 우승을 1986년. 이 점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동열이죠. 예, 잠실로 보입니다. 여기도 잠실인 것 같아요. 1986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고 선동열, 그 당시에 에이스 투수가 점프를 하면서 포효하는 장면, 잠실에서 두 번째 우승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1986년에 우승을 하고 흔히 얘기하는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의 이한열 열사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7년도에 이한열 열사의 시위 도중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위를 하던 도중에 최루탄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최루탄이라고 하는 그 탄에 머리를 맞고 교문 앞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젊은 죽음으로 인해서 1987년 6월 항쟁이 시작되었고, 그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야구는 계속했겠죠. 그러면서 흔히 얘기하는 6월 항쟁과 함께 우리는 민주주의를 맛보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고 독재 정권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87년도가 그런 한 해였고, 여러분들 뭐 영화 있잖아요. 1987이라는 영화도 몇 년 전에 개봉을 해서 강동원이랑 김태리랑 나와가지고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 내용을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1987년 여기 지금 시청합 광장이거든요. 시청합 광장에 6월 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변모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묘하게도 1987년에 프로야구 우승팀은 어디다? 바로 해태 타이거즈입니다. 그 86년, 87년, 그 다음에 88년, 뒤에 나오겠지만 88년, 89년까지 해태 타이거즈는 80년대, 82년부터 시작된 9번의 리그에서 5번 우승을 하는 명실상부한 최강의 팀이 되게 됩니다. 호남이라는 광주라는 홈그라운드를 쓰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아픔들을 다 올고지 겪었던 그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이 팀이 해태 타이거즈가 80년대에 5번의 우승, 그리고 86년부터 내리 4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독재자가 만든 광주를 무참히 짓밟았던 독재자가 만든 프로야구라는 무대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했던 팀, 그리고 가장 인원이 적었던 해태타이거즈가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9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려 5번의 우승을 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88년도에도 당연히 해태타이거즈가 우승을 하고 89년도에도 우승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82년부터 시작된 리그에서 5번 우승을 하는, 여기 이제 공포의 건빨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니폼의 시대가 80년대에 이어졌다. 그래서 광주는 참 시대의 아픔, 그 다음에 참 어떻게 보면 뭐 먹고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촌 향도라고 얘기 들으셨죠. 참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도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우리는 그 어려운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지역 경제라는 상황 속에서도 5번의 우승을 합니다. 저는 이때 몇 학년이었냐?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5학년이었고 4학년이었고 3학년이었습니다. 맞죠? 에스카 맞아 안 맞아? 너 나랑 동갑이잖아. 날라리 타이거 너 나랑 동갑이잖아. 알아? 맞아 안 맞아? 제가 이때 86년도에 우승할 때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제 기억 속에 해태 타이거즈의 첫 우승은 86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우승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그걸 막 라이브로 본 기억은 없는데 막 직관을 제가 몇 번을 가긴 갔거든요. 가긴 갔는데 언제 갔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초등학교 3, 4, 5, 6학년. 이때 그냥 어른들 따라서 혼자 가기도 했고요. 야구장도 많이 갔고, 아시다시피 저는 무등 경기장 옆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맨날 이기니까 맨날 우승하고, 우승하면 혜태 제과의 과자 박스, 종합 선물 세트 그거 줬거든요. 그 다음 혜태 타이거즈 잠바 줬어요. 잠바하고 과자 선물 세트 받아가지고 와 우승했다, 내년에도 우승해야지. 또 가면 1년 후에 또 우승,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또 우승,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우승. 4번의 기간 동안 건빨 유니폼의 혜태 타이거즈는 우승을 했다. 4연승을 했다. 식구들 다 모여서 했더니 저도 이제 어렴풋한 기억이지. 왜냐면 초등학교 3, 4, 5, 6이기 때 이게 막 어렴풋이 기억이 났는데, 아무튼 그때 4번의 우승을 통해서 일단 흔히 얘기하는 이 시대의 아픔들, 80년대를 관통했던 이런 엄혹한 정치적 현실들을 우리는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위로받을 수 있었다. 서울의 봄부터 79년부터 시작된 이 80년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90년대로 넘어가 봐야죠. 그렇게 해서 해태 타이거즈의 전설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는 와중에 90년대에 들어서도 당연히 4번의 우승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들어서 90년도부터 또 해태 타이거즈는 4번의 우승.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면 약 20년의 역사 중에서 20년의 역사 중에서 9번을 우승하는 게 해태 타이거즈.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팀이 그래도 한 7개 있었거든요. 7개, 8개가 있었는데 그 팀 중에서 20번의 코리안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중에 9번을 80년대에 5번, 90년대에 4번 우승하는 그 신화를 이어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우리 팀의 영구 결번인 선동열 선수와 이종범 선수가 있었죠. 그 레전드들과 함께 우리는 90년대 4번의 역사를, 4번의 우승을 만들어내고 1991년도에 다시 한번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93년에 1년 지나서 1993년에 4번의 우승을 또 하게 됩니다. 91년과 93년 사이에 92년이 있어요. 그 92년이 바로 여러분들 롯데 자이언츠가 마지막 우승을 한 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어요? 91년과 93년 사이에 한 번이 비거든요. 우리가 한 번 비는데 그때 롯데 자이언츠 염종석 그 친구 우승하게 됩니다. 박수. 그리고 아직까지
롯데자이언츠는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항상 롯데자이언츠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994년에 이런 사건도 벌어집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는 길이 성수대교거든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기억하시나요? 1994년입니다. 93년에 우승을 했는데 갑자기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너졌다고 해요. 그래서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아니 왜 갑자기 멀쩡한 다리가 무너져? 그리고 그 충격에 채 가시기도 전에 1995년에 강남에 있던 엄청나게 큰 백화점이었거든요. 삼풍백화점이라고 엄청나게 큰 백화점. 이 핑크색 건물. 이게 갑자기 내려앉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90년대에 들어서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이 참사가 두 번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참사로 인해서 우린 또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게 나라냐?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96년, 이제 제가 이때 서울로 대학교 왔거든요. 96년도에. 제가 96학번이거든요. 여기 S카도 있고 날타도 있는데 96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 서울로 올라왔는데 90년대에 세 번째 우승이죠. 96년도에 또 한 번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우승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2연속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 우승을 하고 내년에 우리 통합 2연승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랜만이야. 거의 한 30년 만인데 96년, 97년에 저희가 두 번 연속 그 당시에 혜태 타이거즈죠. 혜태 타이거즈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V9 9번의 우승을 달성하게 되었다. 네. 그쵸.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참사가 있었지만 그런 아픔이 또 우리는 96년, 97년 우승으로서 야구를 통해서 또 프로야구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1998년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요, 여러분들. 예. IMF 사태 때 사태가 발생을 하고 국가 부도의 날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영화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 막 그 IMF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국가 부도의 날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혜태가 부도를 맞게 됩니다. IMF와 함께 혜태라는 우리의 그 9번의 우승을 했고 전 세계에서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야, 우리 팀이 혜태 타이거즈가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구나. 그리고 솔직히 기업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혜태라는 기업도 존나 좋은 기업인 줄 알았어요. 와, 혜태 진짜 좋은 기업인가 보다. 최고의 기업인가 보다. 야구를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혜태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했고, 야, 롯데보다는 혜태지. 삼성보다는 혜태지. 약간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버려요. 예,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음악이 깔렸던 우리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IMF와 함께 혜태가 부도를 당하고 당연히 혜태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야구단도 없어졌겠죠. 그러고 나서 혜태 타이거즈가 지금 현대 기아차죠. 현대 기아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를 마지막으로 혜태 타이거즈는 빠빠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팀의 연속성은 이어져서 타이거즈라는 팀의 연속성은 이어져서 스폰서 기업, 그러니까 혜태 타이거즈에서 기아 타이거즈로 기업 앞에 기업만 바뀌는 거 팀의 연속성은 그대로 이어주고 가게 됩니다. IMF 때 추진 못했다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IMF 때 다들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그 엄혹한 시기가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12년 만에 너무 길었어요. 저는 9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당연히 야구를 안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야구를. 2097년부터 IMF 때 막 힘들게 저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맨날 지는 거야. 막 꼴등도 했어 이때 여러분들. 기아 타이거즈가 새로 창립을 했는데, 아니 혜태 때는 엄청 잘했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되니까 애들이 맥을 못 추는 거야. 맛이 간 거야. 그래갖고 막 꼴등도 했다니까. 짜증나가지고 야구 안 봤다니까 나 진짜 그때는. 여러분들 맨날 우승하던 20년 중에서 9번을 우승하던 팀이었는데 갑자기 막 꼴등을 하고 7등을 하고 8등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야구 안 봐, 씨. 야구 안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랬는데 2009년에 잠실에서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과 함께, 야 정말 코리안 시리즈 역사상 7차전 끝내기 홈런 이거밖에 없었죠. 진짜 감동이죠. 정말 찐 감동. 저는 그때 여러분들 죄송한데 12년 동안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와 소름이 그때 2009년도 12년 만에 우승하는 나지완이 홈런 치는 그 순간에 저 정말 30분 동안 울었습니다. 30분 동안 울었어요. 정말 최고의 시리즈였죠. 7차전까지 갔고 저는 30분 동안 울었어요. 진짜 엉엉엉 울었어요. 엉엉엉. 여러분도 그랬죠. 다 그랬죠. 그게 2009년도에 나지완의 홈런이고 나지완의 우승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지완이를 나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걔가 뭐 잘하든 못하든 난 나지완이가 너무 좋아. 왜냐면 그때 나한테 정말 내가 12년 동안 97년도 우승부터 혜태의 부도 그리고 기아로 옮겨가고 이정범도 그때 돌아왔죠. 이정범이 몇 년도에 돌아왔죠, 여러분들? 이정범이 돌아왔죠. 그때 안치홍도 있었고, 양현종도 있었고. 그래서 2009년도 12년 만에 우승해서 저는 30분 동안 울었다. 1시간 넘게 울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고마운 존재.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년 만에 우승을 달성한 기아 타이거스로서는 첫 우승이었죠. 2000년 들어서 첫 우승이었고 12년 만에 우승이었고, 그렇게 또 어려웠던 시기, 내가 힘들었던 시기, 사회생활 초년배우로서 살면서 힘들었던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뭔가 좀 힘든 시기였고,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이라서 열심히 살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막 이때라서 결혼도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감동을 크게 받았던 그 시기가, 정말 이 게임은 마지막 7차전은 정말 TV로 보긴 했지만 그 잠실에서 마지막 7차전은 정말 눈에 선하게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이제 생기죠. 잠깐만요. 이거 못 보겠다 진짜. 아무튼 야구 보면서 뭐 이때는 되게 당황스러웠죠. 저도 여러분들 다 그랬겠지만, 그때 제가 그때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걸 TV로 봤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 그죠? 네. 이런 아픔을 정말 저도 그때 부모였거든요. 애가 있어서 이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 나라가 참 그런 일이 있었고, 진짜. 근데 이제 그로부터 또 3년 후에 우리 시민들이
결국에는 광화문에 모여서 그 사건을 만들어냈던 이 사회의 적폐를 시민들의 힘으로, 뭐 8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800만의 시민이 나와서 촛불을 들고 나와서 정권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의 기적이죠. 기적.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 그 당시에 그 세월호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교체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도 되게 많이 감동했어요. 그죠? 근데 이해해 여러분들, 또 누가 우승합니까? 촛불 탄핵을 이뤄내고 이게 연초였거든요. 연초.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우승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타이거즈가 우승합니다. (8년) 만에 2009년도 이후에 나재환이 끝내기 홈런 이후에 야구는 못했어요. 저는 또 8년 동안 야구 안 봤습니다. 여러분은 보셨나요? 저도 2009년도 우승하고 팀 못할 때 또 야구 안 봤어요. 8년 동안 안 봤는데 2017년에 또 기적과 같이 또 기적같이 우리 형과 와가지고 최영호하고 양현종이, 헥터 노예씨, 버나디나, 김민식, 이명기, 김주찬, 이범호, 김선빈, 다 있었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치홍도 있었죠. 안치홍 다 있었죠.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2017년에 8년 만에 우승도 정말 감동적인 우승이었고, 이때는 제가 직관 갔습니다. 잠실에. 그때는 제가 이제 회사를 옮겨서 서울 저기 강남에 있는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옮겨가지고 거기 다니고 있는데, 선릉역에 있는데, 그때는 제가 직관을 통해서 2017년에 8년 만에 우승을, 전 이 장면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잠실에서 3경기 연속 우승을 했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만에 우리가 우승을 했네요 여러분들. 37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가 함께 올해 우승을 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야구 컨텐츠를 하게 됐고, 이 우승을 여러분과 함께 즐기게 됐네요. 장구장 채널을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방송 보면서 37년 만에 광주의 우승을 맛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진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정혜영의 아버지 포수 정혜열과 정혜영이 우승하는 장면을 교묘하게 편집한 사진인데 너무 이것도 찡하더라고. 그래서 우승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달이 지났는데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또 뭔 일이 벌어지나? 아니 이렇게 조용할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이 시대에 이 비극 같은 일들이 또 어제 벌어지나 하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군인들 총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것들이 저걸 쏠라고 갖고 왔나? 정말 저걸 장전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태를 어제 밤새도록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되고 있는데, 또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좀 세월호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다들 울고 있냐? 왜 이래? 그냥 여러분, 야구는 야구인데 나라가 있어야 야구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야구도 보고 재밌게 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야구 볼만 나겠어요? 우리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즐겁게 야구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좀요. 제발 좀. 11시에 뭘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저는 타이거즈의 장구장이고요. 국민학교 때부터 봤습니다. 첫 우승은 국민학교 3학년이었고, 야구가 좋아서
모든 경기장이 바로 집 앞이라서, 그리고 시대의 아픔과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어서 저는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팬으로서 그냥 팬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돼서 새롭게 팬 채널을 운영했으니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남기세요. 댓글 여러분들 댓글 개국공신들 댓글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 타이거즈의 37년 만에 광주 우승, 그 다음에 45년 만에 개엄이라는 주제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고 일상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그런 프로야구가 앞으로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브리핑을 준비했는데 제가 중간에 감정의 기복이 터져가지고 조금 원활치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들어온 타이밍이 애매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셔도 돼요. 중간에. 고마워요, 하늘수님. 아무튼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즌, 2025 시즌은 뭐하는 시즌이라고? 우리가 V13을 달성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또 잘 이겨낼 거고,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 내년이면 또 평화가 올 거고, 내년에 우리가 평화로운 태평성대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V13 그리고 2연속 통합 우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기아 선수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충분히 능력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밤 12시 수축이 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은 좀 무겁다고 하긴보다는 그냥 저의 그냥 진솔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방송 계속 하면서 타이거즈 야구 방송 같이 보면서 내년 시즌 같이 보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같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새로 생긴 채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격방송 해야지. 잠시만. 여기까지.